비트코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그 순간은 두려움을 견디고 인내한 자만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 김선생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더리움 ETF가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ETF 승인으로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펌핑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단기적 조정이 나오는 이유와 조정을 극복할 수 있는 호재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지금 매도 압력에 직면하여 있고 현재 가격은 이미 ETF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를 한다는 건 매도를 하기 위함이란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29만 개의 이더리움이 거래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1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이고 하나로 1조 4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제 생각엔 독일 정부 마운트 곡스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소로 이체만 되어도 곧 조정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강한 매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마운트 곡스에서도 비트스탬프 신규 주소로 비트코인을 소액 이체했다고 합니다. 이건 테스트 이체로 별다른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지만 테스트 이체는 직접 이체를 하기 전 늘 하는 관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운트 곡스의 추가 상환 계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운트 곡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체가 이루어졌었는데 약 5,100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거래소로 입금되었고 213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그레이스케일로 이체가 되었었습니다. 또 미국 정부로 추정되는 주소에서도 4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하는데요. 매도를 위한 이체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공포 심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도가 저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독일 정부 매도 압력대에도 금방 회복을 했다는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 역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ETF 소식으로는 솔라나 ETF 승인이 CME 상장 없이도 승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ETF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승인이 빨리 된다는 건 괜찮은 코인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동시에 솔라나를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심과 신규 투자자의 유입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ETF 최고 경영자 네이트 제라시는 솔라나 단독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함께 결합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솔라나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안정성이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솔라나는 많은 트레이더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최대 900%까지도 상승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ETF도 올해 안에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말을 비웃듯 이더리움은 올해 ETF 상품을 출시했고 이더리움의 ETF 상품 출시는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들의 가치까지 증명한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선구자로 성공적으로 ETF를 출시했기에 솔라나 ETF는 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이에 따라 빠르게 ETF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솔라나 ETF 승인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뭘까요? 당연히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겠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 2 생태계의 코인 타이코 역시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로 1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솔라나 하면 솔라나 생태계의 밈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밈코인이 여전히 강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 솔라나 ETF 승인이 될 시에는 이번 솔라나의 ETF 승인이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까지 상승시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 솔라나뿐만 아니라 솔라나 생태계의 코인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 제가 아직 작은 코인 유튜버지만 1만, 10만 구독자까지 열심히 할 테니 속는 셈 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구독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든이 사퇴하고 난 후에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바이든 대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를 이기겠다는 호기로운 발언으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이 공화당을 승리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상자산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상자산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대선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역시 공정한 절차로 새로운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많은 기부자들이 선거 자금을 기부해줄
것이라는 민주당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이 30% 이상 앞선 가운데 해리스의 지지율도 많이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민주당이 트럼프를 잡기 위해 가상자산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기대로 원래는 민주당색을 띠고 있는 크립토 유권자이지만 크립토 시장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공화당을 지지했던 원래 민주당 유권자들이 조금씩 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는 이번 선거에서 가상자산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주당, 공화당 어느 당이 되어도 결국엔 크립토 시장에는 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편 트럼프는 해리스의 출마를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 똑같다 라는 공격적인 발언까지 했는데 트럼프는 지금 저번 총격 사건 이후 여론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으로 여론을 몰아가서 민주당은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정치적 선동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무부 장관까지 본인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에 이어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까지 재무부 장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레리 핑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블랙록의 CEO입니다. 블랙록의 아이빗은 오늘만 해도 9억 1천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오늘 유입으로만 5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ETF라는 찬사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유입액은 나스닥 QQQ를 넘고 전체 상품 중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매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 벌써 그레이스케일의 보유량을 훨씬 넘어섰고 약 32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시총이 65조 정도 됩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가격으로 따지면 현대자동차 시총의 5배나 됩니다. 이런 거대 기업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재무부 장관이 된다면 과연 크립토 시장에 안 좋은 정책을 내세우겠습니까? 자기 자산을 깎아내리는 꼴인데 이렇게 트럼프는 지금 정부 경제 결정권이 있는 주요 인사들을 친암호화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로만 배치해서 전 세계 비트코인 패권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부 장관 레리 핑크, 부통령 벤스 이제 뭐 남았습니까? 바로 SEC 의장 남았습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방해꾼 게리 갠슬러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사임할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미국 7개의 주가 연합을 해서 SEC 규제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편향적 가상자산 규제를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지금 미국 정치의 실세 트럼프가 친암호화폐적인 성격을 띠고 게리 갠슬러까지 쫓아내려고 하는 가운데 미국의 주까지 연합해서 게리 갠슬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리 갠슬러는 완전 찬밥 신세가 됐고 게리 갠슬러는 친암호화폐적으로 갑자기 노선을 트는 것이 아니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쳐낼 사람 다 쳐내고 들여올 사람 다 들여왔습니다. 이제 돈만 필요한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돈이 많은 남자 일론 머스크 역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이번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레이저눈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는 테네시에 일론 머스크의 전용기가 발견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까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함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불리시한 발언을 해준다면 2021년 도지코인 폭등 이슈처럼 비트코인 역시 폭등해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미국 달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세해져 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국 CNBC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준비통화로 보유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지금 미국이 대대적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도입시키고 장차 비트코인을 10억, 100억까지도 만들어줄 가능성을 시사해줍니다. 불가능할 것 같나요? 미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세계가 흔들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재무부 장관, 통령 연준 의장, 새로운 SEC 의장까지 마지막으로 돈 많은 머스크 형님까지 이렇게 어벤져스를 만들어준다면 어벤져스 형님들이 비트코인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위한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순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반등이 나왔다기엔 앞으로 나올 상승에 비하면 너무 작은 상승이고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앞으로 나올 상승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본질을 꿰뚫고 투자하고 있는 자신을 믿으시고 앞으로 찾아올 간절히 바라던 불장을 즐기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